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이 노래는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그쵸?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거의 하나의 현상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곡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요.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한 겹 한 겹 같이 벗겨보시죠. 자, 이 첫 소절. 안녕, 나의 오랜 친구, 어둠이여.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그 특유의 서글프고 익숙한 분위기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바로 그 고독에게 건네는 인사 같달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1960년대 노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외로움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오래된 명곡 안에서 한번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사회학,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나 외로워하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뚝 끊겨버린 이 사회 전체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대비가 나오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듣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 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노래가 현대사회에 내리는 핵심 진단인 거죠. 진정한 소통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거. 겉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그 속에는 진짜 마음의 교감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나의 말들은 소리 없는 빗방울처럼 그냥 침묵의 우물 속으로 떨어져 메아리칠 뿐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건 거의 철학적인 허무주의에 가깝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텅 빈 공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노래는 현대사회의 아픈 곳을 정말 정확하게 콕콕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미디어의 소음 때문에 진짜 연결은 불가능해졌고, 둘째, 도시에서 몸은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마음은 완전히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사는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렌즈를 좀 바꿔볼까요? 노래가 가진 예술적인 장치들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 노래의 구조나 이미지가 어떻게 이런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특히 처음 나왔던 버전을 들어보면 정말 단출해요. 그냥 통기타 하나의 목소리뿐이거든요.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 최소주의라는 건데요. 절대 그냥 악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한 예술적 장치인 거죠. 일부러 음악적인 빈 공간, 침묵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바로 그 빈 공간에 자신의 외로움이나 감정을 채워넣게 되는 거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득 차게 되는 정말 역설적이고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어떤 가짜 빛을 조심하라고요.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빛도 있는데 그 빛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빛과 어둠의 대비, 뭔가 굉장히 극적인 걸 암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체가 바로 네온의 신이 뿜어내는 차갑고 인공적인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온은 뭘까요? 맞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정신을 쏙 빼놓는 미디어, 얄팍한 쾌락 같은 현대사회의 텅 빈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지혜를 찾지 않고 이런 번쩍이는 가짜 빛에 홀려서 절을 하고 있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익숙한 분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독특한 렌즈를 꺼내볼 겁니다. 이 노래의 주제들을요, 고대 동양의 지혜인 명리학의 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명리학에서는 수, 즉 물의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보통 이게 지혜나 깊은 생각, 성찰을 의미해요. 좋은 거죠.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잖아요. 이 수 기운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립, 정체, 심하면 우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노래에서 말하는 그 끝없는 어두움과 침묵의 이미지랑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지 않나요?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수 기운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노래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명리학 개념이랑 한번 짝지어 볼게요. 먼저, 노래 전체를 지배하는 어둠과 침묵.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운이 너무 넘쳐서 생긴 고립과 정체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말들. 이건 표현력을 뜻하는 식상이라는 기운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소통이 좌절된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침묵의 벽. 이건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운명 속에 가둬버리는 모습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서양의 노래가 동양의 명리학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다니요.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렌즈로 이 노래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서로 다른 관점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The Sound of Silence라는 걸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노래를 통해 4개의 다른 이야기를 본 셈입니다. 첫째, 언어가 무너진 시대의 실존적 고독을 노래하는 철학적인 외침. 둘째, 도시의 단절과 미디어의 소음을 지적하는 사회학적인 경고. 셋째, 비어있기에 강력한 미학적인 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립의 에너지에 갇힌 영혼을 그려낸 명리학적 초상화까지. 이 모든 게 The Sound of Silence라는 단 하나의 노래 안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데 혹시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침묵의 소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노래는 6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